고요한 지혜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작은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온기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평화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할 한 가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소중한 식탁에 모든 사람을 초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한 설명을 들을 자격이 없고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답장을 받을 자격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땅한 것은 오직 거리감, 그리고 당신의 고요한 성장 속에서 울려 퍼지는 침묵뿐입니다. 그 침묵은 언젠가 그들의 후회 속에서 메아리 칠 것입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마침내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궁금해하도록, 당신에 대해 수군거리도록, 당신의 삶을 엿보며 무엇을 놓쳤는지 알아내려 애쓰게 그냥 두십시오. 당신의 평화는 그들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머리 위에 올려진 왕관을 거두어 본래 있어야 할 곳, 바로 당신의 머리 위에 다시 올려놓으십시오. 혼돈과 고통을 안겨준 이들에게 굳이 관계의 마무리를 선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해야 한다고 배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 떠났는지, 왜 말을 멈췄는지, 왜 변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혹독하면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설명을 들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신이 지금 치유하려는 그 상처와 혼란을 만든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화상을 입힌 불에게 다가가 왜 나를 태웠냐고 묻겠습니까? 거대한 폭풍우에게 다가가 천둥소리의 의미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을 무시하고 배신하고 거짓말했던 사람과 마주 앉아 당신의 마음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은 관계의 마무리가 아니라 또 다른 감정 노동일 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는 사람들을 위한 재활센터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호련히 사라졌던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그들은 당신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다 당신이 다시 빛나기 시작하자 그들은 진심 어린 관심이 아닌 호기심을 품고 나타납니다. 당신의 상처가 아닌 당신의 강인함에 대해서만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며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합니까? 당신이 애써 닫아놓은 상처를 다시 헤집는 동안 그들은 편안히 잠들 수 있는데 말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것을 산산조각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바쳤지만 늘 부족하기만 했던 연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고 최소한의 소통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그 끝없는 조종과 감정 게임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선택한 날, 그들은 갑자기 대화를 원합니다. 그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하자는 그 문자에 답하지 않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당신의 설명을 들을 존엄성조차 없습니다. 관계의 끝맺음, 즉 마무리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어주는 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쾅 닫고 잠그고 뒤돌아서는 문입니다. 그렇게 떠나는 것은 당신을 냉정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치유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보여주기식 관계가 아닌 평화를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 이야기의 다음 장을 읽을 자격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혼돈과는 토론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신을 그 상황에서 빼내면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늘 과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들도 힘들면 어떡하지? 내가 떠나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혼란 속에 내버려 두었을 때 당신의 고통을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가지고 놀 때 당신의 평화를 고려했습니까? 당신의 충성심이 부서질 때까지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마무리는 당신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그것을 사랑이라 불렀던 사람과의 원탁 토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침묵 속에서, 당신의 성장 속에서, 그리고 당신이 세운 건강한 경계선 안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에게 붕대 하나 건네주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 더 이상 피 흘리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 속에 진정한 끝맺음이 있습니다. 혼돈의 설명을 빚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스스로에게 자유와 명료함, 그리고 낡은 변명들을 쇠사슬처럼 끌고 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빚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저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거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입니다. 자존감과 자기보호, 그리고 조용한 힘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소리치거나 애원하거나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당신의 부재를 통해, 당신의 성장을 통해 한때 당신의 영혼에 너무 깊이 관여했던 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진화를 통해 조용히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늘 대화로 문제를 풀고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떠나는 것의 힘, 침묵하는 것의 힘, 우리의 마음과 상처의 근원 사이에 공간을 두는 것의 힘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침묵이 수천 개의 완벽하게 꾸며진 단어보다 더 강력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부재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문장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왕족처럼 보호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존재와 평화, 그리고 당신의 힘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사랑, 당신의 마음은 하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삶이라는 왕국 안에 옥좌를 차지할 자격은 없습니다. 스스로를 활짝 열린 문처럼 대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누가 진짜 열쇠를 가질 자격이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왕족은 왜 성문을 닫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궁전 안에 머물러 달라고 사람들에게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왕관을 무시하는 자들을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신성하고 당신의 영혼은 강력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고갈시키고 의심하게 만든다면 벨벳 로프처럼 부드럽지만 단호한 경계를 만들 시간입니다. 그들이 밖에서 궁금해하게 두십시오.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매일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터리가 부족할 때 아무에게나 건네주지 않습니다. 5% 남은 상태에서 누군가 앱 신계를 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영혼, 당신의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사람들이 의심 없이 그것을 사용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끊임없이 불평만 하고 듣지는 않는 친구, 비교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만 전화하는 친척, 혼돈 속으로 당신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열정이라 부르는 연인. 왜 그들이 당신의 영혼의 무제한으로 접근하도록 허락하십니까? 도둑에게 왕관을 넘겨주지 않듯 혼돈에 당신의 평화를 넘겨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양분으로 삼기 위해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감정의 거머리이자 드라마 중독자이며 피해자로 위장한 조종의 대가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큰 마음으로 계속해서 쏟아붓습니다. 관심, 조언, 사랑을 말입니다. 당신이 텅 비어버릴 때까지,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배고파합니다. 그것은 연결이 아니라 소비입니다. 성장은 분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당신의 낡은 모습만을 아는 사람들에게 매달려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해 기어다니던 편안함을 떠나야 합니다. 고치 안에서 애벌레는 불필요한 짐을 지지 않습니다. 변하기 위해 다른 이들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고독 속에서 분리되고 마침내 변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 인생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 단지 몇 개의 챕터로만 존재하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 익숙한 장소를 떠나며 때로는 사람들에게서도 성장해 나아갑니다. 세상은 당신이 그들의 편안함보다 당신의 진화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어제 당신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당신의 내일에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성장은 합의가 아니라 결정입니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세상은 더 고요해집니다. 로켓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승하면서 부품들을 분리해냅니다. 그 부품들이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발사를 위해서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궤도에 진입한 후에는 그 추가적인 무게가 오히려 짐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충성심을 정체와 혼동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우정을 유지하고 영혼을 마비시키는 직장에 머무르며 우리를 위축시키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단지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침묵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숨쉴 공간이 아닐까요? 당신이 변했다고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은 똑같이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뿌리보다 더 자라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계절은 바뀌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래야 합니까? 성장은 조용한 반란입니다. 세상이 안주하라고 말할 때 나는 더 많은 것을 선택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법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선택할 때마다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떠났는지, 왜 거절했는지, 왜 당신의 평화를 지켰는지, 왜 지금은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대중의 의견이라는 증인석에 앉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증거와 상관없이 당신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증거를 빚진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택을 이미 마음대로 판단해버린 사람에게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힘을 조금씩 잃게 됩니다. 당신의 진실 속에서 확장되는 대신 그들의 이해 속에 자신을 우겨넣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설명이 아니라
당신의 본보기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평화가 당신의 변호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빛이 소음을 만들게 하십시오. 당신이 그은 경계선이 법정의 출구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너무 많은 밤을 당신을 이해하려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며 보냈습니다. 기쁘게 할 수 없는 이들을 기쁘게 하려 했었고, 치유될 의지가 없는 이들을 치유하려 했으며, 결코 상호적이지 않았던 관계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어설 시간입니다. 천천히, 소심하게가 아니라 맹렬하게, 대담하게 당신의 영혼이 가진 온전한 불꽃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며 거리는 오만이 아니고 평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그 어떤 설명보다 더 크게 말할 것입니다. 여왕은 자신의 왕자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저 군림할 뿐입니다. 사자는 작은 개들이 짖을 때 돌아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질문에 답하고 모든 소문에 대응하며 물 위를 걷는다 해도 당신을 의심할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솟아오르기 위해, 건설하기 위해, 그리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힘이 될 만큼 높이 성장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 당신은 강력해지기 위해 허락이 필요 없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르게 움직이고, 다르게 사랑하며, 다르게 선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신성한 것처럼 지키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투표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이야기의 작가이자 편집자이며 발행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대로 그 이야기를 쓰십시오. 당신을 위축시켰던 페이지들을 찢어버리십시오. 선택받기 위해 애원했던 챕터들을 불태우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을 굵고 아름다운 잉크로 다시 쓰십시오. 당신의 가치가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당신의 평화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말입니다.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증명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과가 아니라 기적입니다. 당신은 실수가 아니라 돌파구입니다. 당신의 온 존재가 생존이 하나의 예술임을 증명할 때 그 어떤 설명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이야말로